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30대 미혼의 여자입니다. 결혼의 생각이 없는 독신주의자이기도 하죠.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셨습니다. 엄마의 손이 한창 필요하던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는 저희 곁을 떠났죠. 언니도 없고 동생도 없고 무남 동료였던 전 성질을 괴팍하고 무서운 아빠와 둘이 사는 게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서 기억이 잘은 없지만 엄마랑 아빠가 많이 싸운다는 것은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아빠와는 약 2년간 단둘이 살다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새엄마가 생겼습니다. 새엄마라 너무 낯선 단어이긴 했지만 아빠와 단둘보다는 그래도 좀 나을 거란 생각을 막연히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새엄마도 엄마이니까요. 엄마가 집을 나가고 새엄마와 만나던 그때까지 저는 늘 단발머리였습니다. 머리를 묶어주지 못하는 아빠가 늘 항상 근처 미용실에서 단발로 잘라주셨거든요. 부모님의 사이는 안 좋았지만 찢어지게 가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보자면 중상층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집을 나가고 나서 아빠는 무서운 성격과 달리 그래도 딸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옆집 아줌마에게 일정한 돈을 주시며 매일 저 먹을 반찬을 저희 집에 좀 가져다 달라고 하셨고, 돈을 받더라도 귀찮을 법도 한데 혼자 된 저를 안쓰럽게 생각한 옆집 아주머니는 매일 늦은 오후에 다음날 점심까지 먹을 양의 반찬과 국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했던 건 옆집에도 제 또래의 아이들이 있다 보니 학교 준비물이나 숙제 같은 것도 아주머니께서 종종 챙겨주시기도 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보면 아빠는 이미 출근하고 없었어요. 그랬기에 그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옷을 입고 학교를 갔습니다. 말이 8살이지 만 6살을 칸 넘겼을 때였습니다. 하교를 하고 학원을 다녀와 집에 있으면 옆집의 아줌마가 반찬 2가지에 국을 가져다 주셨어요. 아빠가 출근 전에 해놓고 나간 밥과 함께 혼자 그렇게 끼니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아빠가 저를 대놓고 방치한 건 아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것 또한 방치였죠. 당시 제가 너무 어렸으니까요. 저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이혼을 저를 혼자 키웠기에 전 늘 원치 않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였습니다. 아빠가 일찍 오는 날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제가 잠들고 퇴근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면 전 거실에서 만화 비디오를 틀어놓고 항상 잠이 들었습니다. 아빠는 술을 좋아하셨고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제 옆에서 주무시고는 또 그렇게 새벽같이 출근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3학년 가을께 새엄마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빠는 제게 새엄마가 될 사람이라며 웬 아줌마를 소개시켜 주셨고 몇 번 같이 밥을 먹고 우리는 그렇게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때 기분은 그냥 좋았습니다. 엄마가 생겼으니까요. 친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엄마와 새엄마가 다를 거라는 걸 막연히 예상을 했으면서도 그래도 내게 엄마가 생긴다는 그 사실이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나 다행히도 새엄마는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새엄마는 단발머리인 제 머리를 나름 예쁘게 묶어주고 핀도 꼽아 주었어요. 예쁜 치마도 사주고 구두도 사주셨습니다. 갑자기 비가 오는 날이면 새엄마께서 우산을 들고 학교 앞으로 마중을 나와 주셨어요. 어떤 날은 등교하려고 집을 나서는데 비가 아주 살짝 오더라고요. 몇 발자국 안 남았으니 다시 집으로 되돌아가 우산을 가지고 오면 되는데 새엄마가 학교 앞으로 마중 나와 주는 게 좋아서 그냥 그 비 다 맞고 학교로 뛰어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날 역시 새엄마는 우산을 두고 마중으로 오셨고 우리는 함께 집으로 가는 길에 분식집에 서서 따뜻한 어묵을 하나씩 먹고 집으로 웃으며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아빠와 새엄마는 종종 싸우기도 했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언제인가부터 새엄마와 아빠의 싸움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너무 불안했어요. 또 다시 제게서 엄마가 없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새엄마에게 손찌검도 하였고 새엄마는 얼굴과 몸에 멍이 들곤 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중학생 때였는데 사춘기가 올 새도 없었습니다. 항상 새엄마가 걱정이 되었고 새엄마가 떠날까 봐 새엄마가 날 봐서라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 새엄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말도 잘 들었습니다. 사춘기라 불쑥불쑥 올라오려는 반학기 따위는 꾹꾹 눌러버려야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새엄마는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폭력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옆집의 신고로 경찰에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갓집 식구들이 쳐들어와서 새엄마를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군요. 새엄마는 식구들에게 저 때문에 못 간다고 했지만 외삼촌과 이모들은 냉정했습니다. 네 새끼도 아닌데 왜? 언제까지 저 깡패랑 살 거야? 내가 처음부터 아니라고 그랬지. 애 딸린 이혼남이랑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말렸어. 당장 가. 그렇게 엄마는 제가 고1 때 외가 식구들에 의해 외가로 가게 되었고 이후 어른들끼리 몇 번 만나고는 그렇게 아빠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저에게는 폭력을 쓰진 않았지만 새엄마가 나가고 나자 불평불만이 많아지면서 저에게 집이 엉망이다, 밥을 안 해놓았다는 이유로 집안 물건들을 던지며 폭력적인 행동을 나타내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제가 갈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빠가 술을 드시고 저에게 시비를 걸길래 맨발로 뛰어나와서 공중전화로가 새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알았지만 떠난 엄마였기에 참았는데 그날은 전화를 했어요. 저와의 통화 후 제가 있는 곳으로 온 새엄마는 제 모습을 보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연신 미안하다고 말씀만 하셨어요. 그날은 엄마의 집으로 갔습니다. 엄마를 따라간 곳에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함께 계셨는데 저를 보시곤 굉장히 못마땅해 하였어요. 이해하죠. 당연히 엄마가 낳은 딸 아니고 그분들께 저는 엄마를 고통스럽게 한 전 남편의 아이일 뿐이니까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당장에 저를 보내라고 하였고 아빠는 절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겠다면서 엄마를 고소한다느니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저는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빠는 제게 대체 거기가 어디인 줄 알고 갔냐며 아빠를 버리고 그 여자한테 갈 셈이었냐면서 분노를 하였네요. 그 뒤로 저는 간간히 아빠의 압박에 시달렸지만 20살만 되길 바라면서 기다렸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까지는 그래도 공부를 꽤 했는데 새엄마가 나간 후 안정적이지 않아서인지 성적도 곤두박질 쳤고 성인만 되면 아빠에게 귀속되지 않을 수 있으니 성인이 되기만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스스로 엇나가지 않으려고 엄청 애를 쓰며 버틴 세월들이었어요. 제가 20살이 되던 그날 저는 새엄마를 찾아갔고 그렇게 우리 둘은 도망을 갔습니다. 종종 새엄마와 통화를 할 때면 새엄마는 제가 20살이 될 때까지만 버티라고 그러면 우리 둘이 함께 살자고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새엄마는 저와 살기 위해 지방에 집까지 얻어두셨더라고요. 저는 짐을 싸 집을 나왔고 새엄마와 만나서 지방에서 새롭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는 사람이라고는 새엄마뿐이지만 너무 행복한 삶이었어요. 새엄마와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지만 저와 새엄마는 우리가 느끼기에도 누가 봐도 모녀지간이었습니다. 세상에 버려지다시피 했던 절 감싸주고 딸이라고 인정해주는 새엄마가 그저 너무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엄마가 제게 대학을 가라고 합니다. 대학에 가보면 어떻겠냐고 물은 것도 아니고 저희 미래를 위해 대학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제 대학 뒷바라지 정도는 해주실 수 있다면서요. 하지만 대학 등록금이 한두 푼이 아닌 걸 알기에 고민이 되었고 지금도 너무 만족스러운 삶이니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한사코 제게 꼭 제가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고 이제라도 20대 초반다운 삶을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그게 당신의 소원이라면서요. 그렇게 전 22살이 되던 해 용기를 내어 대입을 준비하였고 집에서 가까운 대학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그런 절 보고 엄마는 너무 고마워하였어요. 제가 더 고마운데 말입니다. 저는 엄마의 응원에 즐겁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대학 생활 정말 해볼만 하더라고요. 하지만 놀고 즐길 수만은 없었습니다.
지방대이지만 장학금도 타 새엄마의 부담도 덜어드리고 싶었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해 좋은 직장에 취직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의 가족들이 찾아와 저에게 욕을 하면서 난리를 피운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새엄마 옆에 붙어서 대학까지 다니면서 살고 있냐면서요. 맞는 말이죠. 제가 엄마가 열심히 번 돈으로 대학을 지원받았으니까요. 당연히 그럴 만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제게 하는 말과 행동들을 그대로 다 받아내었습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었고 감히 밀쳐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당신의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찾아서 난리를 피우면 다시는 못 볼 줄 알라고 죽어버리겠다는 말까지 하면서 저를 품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뒤엔 아빠가 찾아오더군요. 아무래도 엄마의 가족들이 아빠에게 연락을 해 우리의 거처를 알려준 것 같았습니다. 저를 데리고 가라고요. 저를 새엄마에게서 떼어놓기 위해 아빠를 보낸 거였습니다. 아빠는 폭력을 쓰진 않았지만 좋은 말로 할 때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기에 경찰을 부르기 전에 나가라고 했어요. 아빠는 제게 크게 화를 내지는 않고 돌아오라는 말만 하고는 돌아갔습니다. 아빠의 성격이 한바탕 할 거라 예상했지만 그렇지 않아 그때는 그냥 다행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로부터 2개월 후 아빠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가 곧 죽는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당신의 유일한 핏줄이니 마지막 가는 길만 같이 해달라고 합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다 할 짓이 없으니 죽을 병에 걸렸다며 내게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같이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내키지 않았습니다. 막상 병원에 가서 혹시라도 거짓말인 아빠를 마주하는 것도 싫었지만 만약에라도 정말 죽을 병에 걸려있는 아빠가 있다면 그 모습은 더 보기 싫을 것 같았거든요. 평생 미워한 아빠의 초라한 마지막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 난 아빠를 더 미워하고 싶은데 연민이 생기고 내 마음이 약해질까 싫었어요. 엄마와 가본 병원에서 만난 아빠는 위암 말기였습니다. 2개월 전에 만났을 때보다 10kg 이상은 더 빠져 보이더라고요. 아빠에게 아무 감정도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충격이 컸습니다. 엄마는 제게 결정하라고 했지만 아빠 옆에 있어주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병세가 완연했고 아무리 미워도 제 아빠여서인지 아빠의 옆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엄마는 올라와 병원에서 저와 함께 있어주셨고 아빠는 제가 병간호를 한 지 3주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증오밖에 남지 않은 부녀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아빠의 사망은 저에게 꽤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직 20대인 제 인생은 참으로 다이나믹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자 친엄마가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너무 오래돼 엄마를 마주쳐도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한눈에 친엄마임을 알았습니다. 너무나 신기하게도 말이지요. 엄마는 절 보자마자 그래,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 미안하구나 내가. 너희 아빠의 폭력에 못 이겨서 그렇게 이혼을 했어. 이혼할 때 내가 널 너무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당시엔 내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어서 널 못 키웠어. 네, 어릴 때라 기억은 없지만 그런 이유라면. 그런데 왜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아빠 돌아가셨다며? 네,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빠 보험은 좀 들어있었지. 나랑 갈라설 때만 해도 보험이 있었는데 그 사이 몇 개 더 들었을 거 아니야? 그건 왜요? 아, 지금 보험금 때문에 나타나신 거예요? 너희 아빠가 죽기 전에 나에게 연락을 했어. 너를 잘 보살펴 달라고. 아, 너 지금 새엄마랑 지낸다며? 아빠가 엄마에게 연락을 했다고요? 솔직히 믿음이 안 갔습니다. 아빠는 삶에서 단 한 번도 제게 친엄마 이야기를 해준 적도 한 적도 없거든요. 아, 다 됐고요. 새엄마고 친엄마고 간에 전 그냥 이대로 살 거예요. 그러니 그냥 지금까지처럼 남으로 모른 척 살아주세요. 너 그런 생각은 안 해봤니? 네? 무슨 생각이요? 네 새엄마가 왜 네 옆에 있겠어? 네 아빠 죽을 거 알고 너한테 그렇게 잘해준 거고 지금도 너 붙들고 있는 거잖아.
그런 거 아니에요. 아빠가 아프기 전부터 새엄마는 아빠와의 이혼 후에도 제 졸업식에도 찾아오고 제 생일에도 찾아왔어요. 그런 엄마는요? 친엄마라면서 절 그리워는 했어요? 단 한 번도 연락도 없었잖아요. 나는 네 아빠 재혼했다는 소식이 마지막이었어. 당연히 네가 새 가족이랑 잘 산다고 생각이 들어서 연락을 못했지. 그런데 이렇게 진작에 이혼을 하고 널 힘들게 하는 줄 알았으면 진작에 찾아왔을 거야. 됐어요. 다 됐어요. 그냥 지금 저에게 남겨진 돈 보고 오신 것 같으니 앞으로 찾아오지 마세요. 엄마는 제게 아니라고, 제가 오해한 거라며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보라고, 우리는 법으로도 어쩔 수 없는 모녀 관계라고 하십니다. 너무 지긋지긋했어요. 평생을 아빠에게 시달렸는데 친엄마까지 저런 사람이라니, 정말 나라는 사람은 왜 저런 인간들의 자식인가 싶어 마음이 너무 슬펐습니다. 힘든 마음으로 친엄마를 돌려보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가니 새엄마의 표정이 그리 좋지 못하더라고요. 아마도 그 사이 친엄마가 새엄마에게 전화를 했나 보더군요. 새엄마는 저에게 제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아빠는 그렇다 치지만 친엄마가 나타났다고 하니 새엄마도 마음이 더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제게 고민할 일이 아니었거든요. 저에게 가족은 이 세상에 새엄마 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재산이 저에게 남겨진 걸 안 새엄마의 가족도 어느 순간부터 저희를 지켜주는 쪽으로 역할을 바꾸더군요. 특히나 법적 일을 하시는 외삼촌께선 친엄마로부터 저희 재산을 지켜주는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새엄마 빼고는 다 거짓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친엄마는 생각보다 더 저희를 괴롭혔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와서 새엄마의 멱살을 잡으며 남의 딸 데리고 돈을 꾹꾹하려고 한다면서 행패도 부렸습니다. 나를 낳아준 사람들은 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보다 못해 경찰을 불렀습니다. 친엄마는 그동안 당신을 회유만 한 절 우습게 생각하다가 제가 경찰을 부르자 제게 쌍욕을 퍼붓고 돌아가더군요. 새엄마와 저는 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세상 그 누구에게도 간섭과 괴롭힘을 받지 않고 그냥 저희 둘이 오손도손 살고 싶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남해의 작은 전원주택을 하나 사서 지금은 둘이 살고 있습니다. 근처 10분 거리에 카페를 차려서 같이 운영도 하고 있어요. 엄마는 제가 집을 사서 같이 살자고 했을 때 거절했어요. 그냥 당신께서 혼자 살 테니 저는 그 돈으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잘 살라고요. 우리 엄마가 이런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만 생각하세요.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엄마랑 둘이만 살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왜 나를 이렇게 끝까지 지켜주냐고요. 그러자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가 있는 남자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그렇게 집에 오면서 연신 아이가 당신을 받아주지 않고 거부하면 어쩌나 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게 저희 집으로 왔는데 아빠가 제게 오늘부터 너희 새엄마야 라고 했을 때 제가 활짝 웃으며 엄마 하고 안기는 모습에 알 수 없는 마음이 들면서 그냥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당신께서 지켜야 할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냥 그게 다라고 합니다. 엄마와 저는 동거하는 사이입니다.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제게 무슨 일이 있어도 저희는 서로에게 법적으로 힘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슬픕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어쨌든 지금 저희는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보호자이고 엄마이고 딸이고 평생을 함께하는 사이니까요. 어제는 카페에 오신 손님이 커피를 내리는 엄마와 디저트를 준비하는 저를 보며 모녀 사이냐고 어쩜 그리도 똑 닮았냐고 하시더군요. 손님의 그 말씀에 저희는 서로 마주보고 싱긋 웃어 보였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닮았는지 살아가면서 닮아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지금은 모녀처럼 보일 만큼 닮았다는 거니까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또 어떤 고난이 닥칠지 모르겠지만 그냥 늘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체 우리가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어 현생에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매일을 감사해하며 작은 플립의 흔들림에도 기뻐하며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